자, 주식 빅리그 리그 핫이슈 시간부터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진이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시장이 오후장 들어서 상승폭을 좀 다소 반납하는 시장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시장의 체력이 그렇게 견고하진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시장이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순환매가 돌면서 오후장 들어가면서 많이 소강되는 부분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사실상의 최근에 빚투 증가라고 하죠. 빚을 내서 투자하는 이 투자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만큼 빠르게 테마를 순환매를 시키면서 개인들이 좀 털고 가는 그런 과정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테마주에 너무 무리해서 추격 매매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올라갈 만한 저가에서 올라가지 못할 종목들의 테마를 기다리면서 좀 매수하는 그런 타이밍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급등하는 종목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지금 저점에 있는 종목을 조금씩 담아가는 전략이 좀 유효하겠다라고 시장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리그 핫이슈 시간을 통해서 오늘 시장에도 뜨거운 이슈를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의 이슈는 과연 어떤 이슈일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전도체 다음 타자로 주목을 받았던 맥신주가 오늘은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종목으로는 하한가까지도 지금 포착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앞서서 강태공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시장의 테마성이 너무 빨라요. 네, 정말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시장인데요. 맥신 관련주 이 3일 천하로 끝이 날까요? 일단 저는 사실 3일 천하로는 끝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분명한 거는 이것이 당장 내일 간다, 모레 간다라고 이게 확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초전도체와 우리가 다르게 볼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초전도체 같은 경우는 애초에 상온에서 이런 것을 이제 초전도체성을 발현하는 그런 기술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실체가 있다 없다를 가지고서 공방을 하면서 이거는 초전도체가 아니다라는 결론과 함께 무너지기 시작했던 거고요. 이 앞에 이제 말씀드렸던 맥신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2011년도부터 이것이 이미 발견됐어요. 이 물질 자체, 세라믹 물질 자체가 이미 발견이 됐던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 맥신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앞에 말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꿈의 신소재라고 불리기도 하죠. 다만 이제 너무 이 전도성이라든지 아니면 물과 친화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좋다 보니까 사실 그 어떤 곳에나 다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물질입니다. 이제 반도체라든지 여러분 흔히 아는 반도체, 제약 바이오, 제약 쪽에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센서라든지 이제 여러분 좋아하는 배터리, 이런 쪽 전체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무궁무진한 이런 것들 그런 부분이 보여지다 보니까 이것이 절대적으로 단발적으로 끝날 수는 없다라고 좀 생각해보고 있고, 다만 이 맥신이라는 것이 다시 이슈가 되고 테마를 가지고 간 게 무엇이냐? 원래는 이 맥신이라는 것 자체가 분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조가 너무 복잡합니다. 그러면서 균일하게 우리가 반도체에 사용하기 위해서 똑같은 규모의 똑같은 분자 구조를 가지고서 아니면 제약이라든지 배터리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 필요한 이 기술을 사용하기 위한 이 구조, 분자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똑같게 이거를 계속해서 생산하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한다? 상용화가 불가능했다라는 건데, 이번에 맥신이라는 것이 다시 이슈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면은 이것을 똑같은 품질로서 균일하게 이제 분자 구조까지 완벽하게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기술이 이제 개발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이 상용화에 대한 기대. 그러니까 지금 이 맥신이라는 것이 초전도체를 발견했다가 아니라
아니라 이것을 이번에 상용화를 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상용화 되진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갈지 뭐 당장 다음 주에 갈지 이런 것들에 대한 확답성을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못하는 거지. 일단 이것이 상용화 기술이 개발이 됐다라는 거는 이제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상용화를 통해서 반도체에 쓰이든지 아니면 제약 바이오 쪽으로도 가든지 센서라든지 배터리 쪽 어디에 쓰이게 되든지 기술력에 대한 부분이 굉장하게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 상용화와 함께 다시 한번 이런 이 섹터 부분이 주목받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또 그리고 제가 3일 천하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한 게 무엇이냐고 하면은 초전도체는 계속해서 얘기한 게 이제 실체가 있다 없다 뭐 이런 것들의 공방이었다고 하면은 이 맥신이라는 거는 실체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꿈의 신소재라고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보통 딱 두 가지를 찍습니다. 우리가 이 소재 중에서 보는 게 첫 번째가 그래핀이고요. 두 번째가 이번에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맥신이에요. 그래서 이 그래핀과 맥신을 놓고 봤을 때 이 꿈의 신소재로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많은 과학자들이 상용화시키고 싶어하고 뭐 그런 부분이 큽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전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래핀보다 상위 호환, 더 이제 우수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맥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여러분들이 과거에 지금 그래핀이 상용화가 되지 못했죠. 그럼에도 과거에 그래핀 상용화 기대감으로써 그래핀 관련 수혜주들이 움직였던 적이 있어요. 그 당시가 언제였냐고 하면요. 2019년 9일제지라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차트를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보고 갈게요. 네. 이제 9일제지라는 종목이 지금은 아쉽게 이제 거래 정지가 됐습니다. 거래 정지가 됐는데 이 9일제지 역시도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수소라는 테마를 먼저 가져갔죠. 그래서 수소차라는 관련 모멘텀으로 2017년도 300원까지 갔던 종목이에요. 지금 300원에 있던 종목이 1000원대, 800원, 900원까지 갔다가 그래핀이라는 모멘텀을 가지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핀이라는 모멘텀을 가지고서 다이렉트로 8배 이상 상승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런 꿈의 신소재 그래핀이라는 테마, 사실 그래핀도 상용화가 되진 못했지만 실체는 있는 겁니다. 실체는 있고 상용화되지 못했을 뿐이지만 지금도 상용화가 안 됐어요. 그래핀 상용화 기대감으로서 뭐 했다? 8, 9배가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맥신 역시도 오히려 그래핀 상위 호환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래핀보다도 더 우수한 성질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더 갔으면 가야지 못 갈 수는 없다라고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테마주들의 움직임, 이 맥신이라는 것이 3일 만에 끝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테마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고 하면은 늘 패턴이라는 거예요. 테마주는 다이렉트로 급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래 정지라든지 단기 과열 완화 장치 이런 것들이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이렉트로 급등하는 종목들도 있긴 하겠지만 멀리 가는 종목들, 그러니까 내가 단발성으로 끝낼 게 아니라고 하면 오히려 조정이라는 게 나와주게 됩니다. 그런 조정이 나와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하락을 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9일제지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그래핀 신소재로 지금 제가 800% 올랐다 얘기했잖아요. 그래핀 신소재라는 이슈가 맨 처음 생겼을 때 보면은 역시도 어떻습니까? 상한가를 갖다가 급등했지만 그 다음날 어떻다? 보면은 마이너스 25% 갭 떴던 게 거의 보합 아래로 마이너스까지 빠졌습니다. 그렇다는 건 사실상 갭 이후에 하락폭이 25%, 6%가 된다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상한가를 말면서 급등하면서 올리는 모습들이 포착이 돼요. 그 다음에 9일제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보통 테마성으로서 많이 보는 게 정부 정책 관련 모멘텀의 종목이겠죠. 과거에 이제 대선 당시에 DSR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DSR이라는 종목도 특정 인물의 정부 정책 모멘텀이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DSR이라는 종목도 어떻습니까? 11월 달부터 해가지고 단기간에 5배 이상 올라가요. 5배 이상 올라가는데 보통의 테마 종목들이 어떻게 하느냐? 꼭 두 번째 된 날에 세 번째 급등에서 많이 말썽을 일으켜요. 보면은 이 당시에도 상한가를 갔지만 다이렉트로 다음 날에 급락이 나오는 게 보이죠. 급락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점진적인 상승을 가지고 가는. 그러면서 최근에 이슈가 됐던 모멘텀 중에 초전도체 역시 동일합니다. 제가 최근에 방송에서도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볼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것 중에서 파워로직스라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도 어떤 식이었습니까? 보면 아시겠지만 꼭 3일째죠. 상한가 3, 4일째 되니까 다음날 하한가가 나와요.
하한가가 나와주면서 다시 어떻게 된다? 다음날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단기간에 다시 끌어올리는 모습. 그러니까 이게 맥신이라는 종목이 사실 오늘 뭐 초전도체처럼 맞다 아니다 이런 이슈를 가지고서 하한가를 갔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슈의 소멸, 재료의 부재 뭐 이런 악재로 보셔야 되지만 맥신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종목들이 하락을 하는 경우를 봤을 때 뭐 맥신과 관련이 없다 이런 뭐 기업의 발표 때문에 하락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뭐예요? 이 초전도체처럼 따로 악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악재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기술의 실차가 있는 것이고요. 상용화가 가능해졌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상용화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의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오히려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맥신 끝나지 않을 거다. 다만 내일 갈지 모레 갈지를 우리가 맞추지 못할 뿐이지 적어도 지속적인 상승 모멘텀으로서 현재 주식시장에 남아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온 초전도체와는 조금 다르다. 실제 유무가 아닌 이 상용화의 여부에 따라 좀 달라질 것이다 라면서 맥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가 매수가 유효한 시점이다. 그리고 지금 조정을 받을 때 담는 것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사실 저는 초전도체 지금 차트를 봤는데 좀 무서웠거든요. 네. 그럼 전문가님께서 보시기에 어떠한 종목들이 그나마 좀 눈여겨볼 만한지 몇 가지 종목 좀 추려볼까요? 일단 몇 가지 종목을 추려볼 건데 네.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는 게 초전도체와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이 상용화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상용화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어떠한 성장할 수 있는 업종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다 생각을 네. 하면서 오늘 종목을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나노라는 종목이에요. 나노라는 종목이고요. 사실 나노는 이제 뭐 상용화와는 상관은 없지만 이 나노 같은 경우도 이제 티타늄 관련되어 있는 부분의 모멘텀으로서 좀 최근에 급등을 했죠. 이런 이 맥신 관련해가지고 구성 원자 중에 하나인 이 티타늄 이런 것들 관련 모멘텀으로서 최근에 같이 움직였던 게 경동인베스트라든지 티플렉스라든지 이런 종목들과 함께 같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오늘장에서 같이 하락을 보여주는 모습이 좀 저는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좀 보고 싶은 분도 많고 나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맥신이 아니라 하더라도 제가 최근에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게 이제 2차 전지죠.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고 나서 이것들이 죽을 때 실질적인 실적 모멘텀 이런 것들이 자동차 부품 수혜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또 한번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나노 같은 경우는요. 스페인 쪽으로서 이 자동차 부품 관련 공장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테슬라가 뭐한다. 이 자동차 부품 쪽으로도 투자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움직였던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에 제가 보는 관점은 뭐 이게 자동차 부품으로도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차트 맹신자라고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나노라는 종목이 일단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은 초전도체와는 좀 달라요. 지금 차트 자체가 애매해 일단 올라간 게 없다라고 좀 볼 수 있고 최근에 일봉상 패턴을 본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런 구간을 저항이라고 하죠. 최근에 이제 저항대를 맞고 돌파하지 못했고 돌파를 했습니다. 다만 오늘장에 다시 무너지긴 했지만 이 돌파를 뭐를 통해서 했습니까? 이제 이 맥신이라는 모멘텀이라서 돌파를 시켜버리면서 매물을 소화했기 때문에 이 매물 소화한 거래보다 오히려 이 지금 조정 나온 거래가 덜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개인을 털어주는 남은 물량을 좀 빨아들이는 거래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서 월봉상 차트를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메리트 있다라고 또 볼 수 있는 게 뭐냐고 하면은 이 월봉상 하락 추세를 뭐한다? 돌파를 하죠. 월봉상 하락 추세대를 돌파하면서 지금 이제 바닥을 다지는 늘 말하지만 이런 삼각수렴을 끝내는 자리가 강한 상방이 되었던지 강한 하방이 되었던지 이 주가의 변동성을 가지고는 모멘텀이 분명히 나와주면서 하나 나와줄 거라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꾸준하게 우상향을 돌리다가 최근에 뭐한다? 그 다음 저항이겠죠? 우리가 보통 주가의 레벨업을 한다라는 거는 지지, 저항, 점진적인 저항대를 뚫고 소화하면서 우상향하는 걸 봐야 되는 건데 나노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주가의 레벨업 자리가 2,000원대를 뚫냐 못 뚫냐입니다.
이 구간대에서 지금 이 지지 저항 구간대에서 물량 한번 소화를 시켜주고 꼬리를 달고 다시 올라가는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제가 봤을 때는 1,000원대를 1,200원 정도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하방으로 꼬리를 달아줄 때는 1,500원 아래에서 1,200 이 정도 만약에 저가 분할 매수 구간을 여러분들이 잘 줍는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맥신이 아니라 하더라도 분명히 어떠한 모멘텀을 가지고서 상승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차트가 그렇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 나노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2,000원 매물대 저항을 뚫어주게 된다면 레벨업도 기대할 볼만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다음 종목도 어떤 종목 눈여겨보고 계십니까? 트루윈이라는 종목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요. 이 네. 트루윈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뭐 2차 전지도 그렇고 초전도체도 그렇고 어떠한 기술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기술 관련되어 있는 기업의 첫 번째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 다이렉트로 날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지분을 보유하지 않았을 땐 그 다음에 무엇을 보느냐? 부품을 납품을 한다든지 이제 그 기술을 어떤 기술을 그 기업에 개발 협력을 하게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강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해서 관련 수혜주로 엮이게 되어 있어요. 근데 트루윈 같은 경우는 사실상에 아직 맥신 관련 수혜주다 이런 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용화와 함께 이슈가 될 수 있는 게 뭐냐고 하면요. 트루윈이 과거에 나노 종합기술원과 이제 산하 협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협력을 하게 되냐고 하면요. 나노 종합기술원이 이제 3년 전부터인가요? 맥신을 기반으로 한 무엇을 만든다? 고출력 슈퍼커패시터를 개발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맥신이 상용화가 되었을 때 상용화되는 과정에서 거기에 대한 모멘텀을 부각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나노종합기술원과 뭐예요? 이 산하 협력 개발이라는 것이 모멘텀이 돼가지고 분명히 상승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또 트루윈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아니라도 모멘텀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자율주행차 관련되어 있는 이게 이제 미래차죠. 자율주행차도 반드시 앞으로 추가적인 성장을 더 해 나가야 되는 과정이라 생각하는데 그런 핵심 부품, 센서를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원전 아니면 이제 원전 제거, 양자, 분자 등 굉장히 다양한 쪽으로서 모멘텀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트루윈은 사실 어디에 엮어도 엮는 대로 갈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자, 이제 월봉상 우리가 차트를 본다 하더라도 사실 트루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나노와는 좀 다르게 하방 추세를 당장에 돌파했다.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리가 어떤 자리다. 이제 저가에서 기술적인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자리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2,000원대를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유롭게 한번 분할 매수 포지션 잡으셔도 괜찮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으로 트루윈 알아봤고요. 마지막 종목 한 종목 더 들어보겠습니다. 조금 짧게 부탁드릴게요. 나인테크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나인테크 같은 경우는 사실상 빠르게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말하지 않아도 이 종목이 뭐다. 그냥 이 맥신 관련 수혜주다. 차트만 보면 이미 아실 거예요. 상한가 상한가 무너지는 모습이 나와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맥신 관련되는 모멘텀의 수혜주 중에서 빠질 때 매수의 기회를 좀 노려보셨으면 좋겠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중요한 거는 이 기업이 지금 이제 차트를 잠시 한번 보여드린다라고 하면은 지금 하한가를 가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구간대에서 꼬리를 잘 지켜줬을 때 지금 추가적으로 갭을 메꾼다 하더라도 4,000원 정도대를 지켜낸다라고 하면은 이 기술적인 반등 저항 구간의 저가 매수라고 하죠. 이제 저항대 돌파 이후에 안착하고 날릴 수 있는 이제 기술적인 반등 구간에 오히려 조정구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나인테크 소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인테크까지 세 가지 종목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강태공 전문가님과 함께 다양한 종목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신중한 투자해 주셔야 된다는 점 당부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강태공 전문가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